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2022년 첫 주가 끝나갑니다. 1월 1일에는 양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도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하락 조정장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 해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서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오늘 시장 또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이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흐름에서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뭐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방송 통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점으로 지금 악재를 단기적으로 잘 소화해 주나 싶더니 다시 조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조금 빠지고 있죠.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저점인가, 지금 물탈 시점인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직 비트코인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타기보다는 단단하게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가 조금 우리가 추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길래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지 코인 이슈 흑과 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악재, 코인서브님 어떤 걸까요? 뭐 사실 악재는 뭐 하락하고 있는 게 악재인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해서 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차대조표의 축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날라와주는 악재들, 뭐 국내에 있는 악재들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나온 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앞으로 좀 영향을 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 경제적인 악재가 조금 이제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국가 경제적인 뭐 악재라고 한다면 뭐 국가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우리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일단 40조 원의 그 재난지원금이 또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조 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 어차피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지원금 자체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나눠준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 다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나와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통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좀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세금 더 걷는다라고 했을 때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제 불안감 이런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냐면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5억대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이 집을 7억에 산다면 그 나머지 99채는 7억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벌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체결을 하면서 가격이 같이 껑충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그 상승했던 것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광진구라든지 뭐 이런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였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뚜렷하게 이제 올라갔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상승이 멈추고 오히려 살짝 하락을 해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물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만약에 아파트를 무슨 이제 청약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약 3억 원대 정도의 아마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억 원, 6억 원이 됐다고 해봐요. 근데 거기서 대출을 끼고 들어와서 대부분 이 부동산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년은 고정금리였다가 나머지 3년 정도는 변동금리로 좀 적용이 됐을 때 만약에 이 변동금리가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가격은 또 엄청난 대출을 받아놨는데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대출을 5억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4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매하고 나오면 또 갚아버리면 난 그냥 빚만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가장 문제가 많은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금리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이 유통이 잘 안 되고 대부분 이 또 코인에 넣어놨던 또는 주식시장에 넣어놨던 자금을 또 회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조금 회수했다가 또 조금 회수했다가 이번에는 거의 전부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또 이제 그 분단이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북한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이에요. 엄청 빠르게 옵니다. 이거 한번 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돌려보면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3분인가 내외로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리고 뭐 대전에 있는 뭐 육군 본부 이런 데로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더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지정이 되고 또 연초에 항상 또 북한에 대한 악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같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또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제 미국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이 그 합동으로 좀 얘기를 했을 때 어렵지만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악재이니까 뭐 이번에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 빗썸 이런 것들 뭐 코인원 이런 거래소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내려간다면 4,400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 4,400만 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충격에 좀 대비를 해주시는 움직임으로 좀 이제 하신다면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적인 악재가 도사린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또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자금 유통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하시면서 흐름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도 한번 이런 흐름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코인서부님이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국제로 조금 가서 우리 미국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FOMC 지난 12월 달 의회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6월, 7월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많이 앞당겨서 한 3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온 악재 바로 이제 양적 긴축입니다. 예. 양적 완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개념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가 부도를 나면서 미국이 이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풀고 이거를 걷기까지가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긴 시간을 뿌리고 긴 시간 동안 걷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비슷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돈
돈을 어마무지하게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뿌리고 이때 이제 주택 담보부 채권, 주택 저당증권, MBS 그리고 미국채 등등을 이제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정부가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계속 뿌리는 이런 정책을 이제 폈었는데요. 지금 그 정책의 효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죠. 최근에 아마 마트 가보신 분들 정말 체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조만간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설날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정말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1986년 이후로 이제 미국 최고의 소비자 물가 지수 6.8%를 지금 인플레이션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돈의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FDA에서는 이제 양적 금리 인상을 넘어서 지금 양적 긴축을 조금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유한 채권을 그러면 왜 이거 채권을 매입하고 뭐 풀고 말고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예를 들어 정부가 이제 채권을 사드립니다. 사드리면 시중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고 유통량이 넘치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죽었던 경제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채권을 다시 이제 매입을 그만하고 이제 다시 채권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시장에. 채권을 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랑 채권은 방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은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은 우리 채권 고정돼 있는 금리를 줍니다. 굉장한 안전자산이에요. 특히 미국채 10년물 굉장한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금리는 같이 오르게 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 안 좋죠, 경제.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미국채 굉장히 안전자산 이쪽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쏠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 금리는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을 살려는 돈 다 어디서 올까요? 우리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우리 엊그제 이제 S&P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를 찍었고 그 영향으로 어제 우리 코스피 마이너스 1%,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6%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을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려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동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비트코인 미국의 기술주랑 약간 좀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엊그제의 기술주 애플 마이너스 2.3% 빠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천슬라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한 5%, 6%. 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기술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게임 테마들 마이너스 5, 6% 평균적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다 이제 채권 쪽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싸져서 지금 채권을 매입하려는 이런 시그널 때문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를 많이 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까 오전에 확인해 봤는데 1,200원을 뚫고 2.5원, 1,203원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우리가 달러 어디 여행 갈 때 하면은 1,100원, 1,100원도 비싸다, 1,100원 밑에서 조금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00원까지 이제 높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과 수입,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한테는 조금 유리하지만 또 우리 원자재 나라에서 사오죠. 이렇게 원자재를 사왔을 때 그 가격은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아닌가 싶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14일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환율 관련해가지고 아마 조정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미국 금리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 전반적인 금융 투자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인사부님, 코인트레이너님과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들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미국 FOMC 회의록을 보면서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면서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많이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코인사부님 네.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항상 좋은 것들은 NFT로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특이하게 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간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한간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골드만삭스로 반대로 하면은 꿀이다. 골방꿀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떨어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를 간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번에 좀 신뢰성이 좀 있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부에 대한 이 저장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부를 저장을 한다. 그럼 어느 시장에 좀 많이 집중합니까? 바로 금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금 시장을 뛰어넘을 거라고 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달러 정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부호들, 전 세계 부호들의 그 부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20%, 금 80%로 지금 현재 비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게다가 10년간의 금 시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 2013년보다도 지금 가격으로 현 시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고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의 저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비중이 50%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비트코인 50, 금 5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비중만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10만 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수량의 제한 아니겠습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면 화폐로서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화폐 뭐 원화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수 자체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이 찍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화폐의 가치는 결국에는 희소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점점 많이 생산이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더 지나가고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결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계속 경제는 성장하고 돈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약 90%가 채굴이 됐고 나머지를 채굴하려면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아마 죽은 다음에 아마 만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의 개수는 이제 거의 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10%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개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이 부의 저장이라는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시장, 금 시장 비중을 띄워와서 50%만 차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충분히 10만 달러, 즉 1억 이상으로 좀 책정이 되면서 이 가격을 유지해 줄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항상 염원하고 바래왔던 비트코인 1억 가자가 실제로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위주로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NFT 코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솔라나, 뭐 에이다 이런 대형 코인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승은 곧 이런 부의 저장 가치라는 것들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금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는 각 이제 악재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들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NFT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4대 은행 중에 하나죠. 엊그제 이제 제가 신한은행 관련해가지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한다 이런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한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도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은행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결제, 인증, 자산 관리 그리고 각종 거래에서 개인정보 등을 정말 우리 블록체인 기술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면서 거래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약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네트워크 환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탈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익명성이 많이 조금 보장된 데 반해서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좌 실명적으로 하고요. 송신자, 수신자 다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하겠죠. 약간 조금 제한된 탈중앙화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CBDC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이런 모의 실험 연구 결과를 이제 민간 기관이랑 추가적으로 이제 합작을 하면서 우리은행도 WBCD라고 이제 우리은행 자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이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불가 토큰 우리 NFT의 발행과 이거를 사고 팔 때 쓸 수 있는 그런 송금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WBDC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멀티 지갑 등을 이제 만든다고 이제 야심찬 포부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뛰어든 만큼 정말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또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NFT 굉장히 핫하죠.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의 이제 억만장자인 이제 케빈 오리어스라는 분이 이제 NFT에 정말 무한한 신뢰를 약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NFT가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NFT에 대한 이제 신념과 믿음, 특별한 전문가가 디자인한 한정판 시계 그리고 점점 우리가 요즘 정말 비싸거나 아니면 완전 가성비가 좋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런 희귀성이 있는 이전 NFT 자산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CNBC 캐피탈 커넥션이라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온라인 상에서는 부동산, 보험, 양도세 등등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NFT로 이루어져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것 그리고 이 NFT 거래는 다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이게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라고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금융재벌 2세 금융재벌 2세도 이제 소셜 기반 네트워킹 앱 이제 ARC를 창업했는데요. 소셜 기반 네트워크 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광고를 붙이거나 아니면 상품을 판다. 최근에 우리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인스타그램 내에서 쇼핑을 자유롭게 하고 인스타그램 내에 광고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플랫폼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근데 이런 거를 이제 NFT 상에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재에 이어서 지금 악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세 번째 고래 지갑이 최근에 43,000달러에서 약 이제 한 179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 가격도 매력적이다. 이 가격에서도 조금 담아가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무래도 앞으로 쭉 이 시장을 보았을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담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중국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중국의 최대 메신저의 앱이죠. 위챗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이런 식의 코인은 아니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이제 CBDC 위주로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메신저 앱에서 굉장히 많이 광고, 쇼핑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뭐 선물하기, 뭐 호텔 예약 이런 거 등등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위챗 중국에서 위챗 없으면은 조금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위챗 쓰는 인구가 중국 인구 거의 한 17억 정도 되죠. 17억 중에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 안에서 자기 자신들만의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봤을 때도 이 시장 앞으로 커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자 나온 뉴스로 우리은행에서 이 디지털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WBTC를 넘어서 이제는 NFT와 DID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 중국에서도 이 사용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NFT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